네, 반갑습니다. 시애틀 우서방입니다. 오늘은 워싱턴주 중부에 있는 황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워싱턴주에는 서쪽에는 바다, 그 다음에 중간에는 침엽수로 울창한 캐스케이트 산맥이 있으면서 북쪽에 노스 캐스케이트 내셔널 파크, 그 다음에 중간에 중남부에 이제 레이니어 내셔널 파크,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 올림픽 내셔널 파크, 이 세 군데 국립공원은 모두 산림으로 침엽수로 울창한 곳인데요.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하는 곳은 90번 도로, 그러니까 시애틀에서 2시간 이상을 동쪽으로 가게 되면 90번 도로로 가게 되면 프렌치맨 쿨리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요. 여긴 그야말로 야생화조차 없는, 프람퍽이 없는, 금방 화산이 폭발한 것 같이, 그러니까 화산이 폭발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황무지가 보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야말로 야생화조차 없습니다. 야생화조차 없는 황량한 곳인데, 사람들이 또 오히려 또 이런 걸 또 좋아하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 왜 좋아할지, 왜 좋아하는지를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렌치맨 쿨리라는 곳은요, 시애틀에는 이제 그 도로가 남북으로 큰 도로가 5번 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쪽으로 큰 도로가 2번 도로, 그 다음에 90번 도로가 있습니다. 크게 동쪽으로 가는 길이요. 근데 이제 오늘은 90번 도로로 가다가 컬럼비아 강이 연결되어 있는 그 철다리를 지나자마자 자연스럽게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143번 출구로 빠지면 뭐가 나오냐면 빈티지 로드가 나옵니다. 빈티지 로드. 빈티지 로드로 따라서 가면 약 1.5마일을 가면 아주 금방 화산이 터져서 화산이 식은 지 얼마 안 된 바위 덩어리 같은 것이 나오는데요. 이 지역이 형성된 거는 과학자들이 설명하기는 1만 5천 년 전 이상으로 이제 되는데요. 이 협곡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물이 있었던 자리가 마른 곳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쿨리라고 합니다. 쿨리. 이제 오랜만에 영어를 한번 배우시기 바랍니다. 쿨리는 물이 말라버린 계곡을 쿨리라고 하는데, 이 지역의 이름을 프렌치맨 쿨리라고 이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렌치맨 쿨리는요, 그야말로 황무지 중에 황무지인데요. 여기를 많이 사람들이 가는 이유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암벽 등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위가 마치 이 금방 화산이 터진 바위 덩어리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쪼개놓은 것처럼 수없이 많은 바위들이 쪼개져 있는 바위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구에서 들어가서 1.5마일만 가면 왼쪽에 바로 그 바위 덩어리들이 금방이라도 저 좀 올라가고 싶다 하는 바위들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제 암벽 등반뿐 아니라 하이킹, 그 다음에 그 밤에 별을 보고 싶은 사람들, 그야말로 은하수를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밀키웨이라고 합니다. 밀키웨이. 마치 우유를 뿌려놓은 것 같다고 그래서 은하수를 밀키웨이라고 하는데요. 밤에 텐트 또는 차에서 밤하늘을 바라볼 때 수많은 은하수들을 볼 수 있는 장관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암벽 등반뿐 아니라 은하수, 또 캠핑, 그 다음에 마운틴 바이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워싱턴주에는요, 한국처럼 딱딱한 화강암은 없고요. 대부분 화산이 폭발하면서 급작스럽게 식은 바위, 그걸 여기 말하는 현무암이라고 하는데요. 현무암 덩어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암벽 등반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많지만 특히 주의할 것은 뭐냐면 여기 현무암은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낙석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렌치맨 쿨리는요, 이곳을 제가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음에 소개할 꽃동산을 하고 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오늘 프렌치맨 쿨리를 소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양한 취미도 갖고 있지만, 같은 시간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바다를 가고, 태평양 바다를 가고, 어떤 사람은 침엽수가 울창한 산을 가기도 하지만, 또 눈이 있는 곳을 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늘 소개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이 바위덩어리만 있고, 풀 한 폭이 자라지 않고, 야생화조차도 잘 보이지 않는 바위덩어리만 있는 데를 간다는 사실. 이게 그만큼 사람들은 다양하다는 것을 제가 다양한 취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프렌치맨 쿨리를 한번 가보시길 제가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가게 되면 암벽 등반을 하고 싶은 사람들, 또 암벽 등반을 전문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훈련을 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여기는 이제 난이도가, 암벽 등반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난이도를 따질 때 5.0 이상이면 굉장히 높은 난이도가 있는데요. 여기는 난이도를 따질 때는 5.0부터 5.13까지 다양한 코스가 있고요. 짧은 코스는 15m, 높은 것은 60m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코스가 이제 3군데가 있는데요. 여기 가게 되면, Sunshine이라는 이름을 가진 Sunshine Wall, 그 다음에 Feather라는 이름을 가진 그 코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Middle East Wall이라고 하는 동쪽에 있는 바위다 알아갖고 이제 Middle East Wall이라는 이름을 가진 3개의 바위가 제일 이제 파퓰러하고요, 제일 인기가 있고, 그 밖에도 다양한 바위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여름 밤에 은하수를 보고 싶은 분, 또 암벽 등반을 하고 싶은 분들, 그 다음에 이 90번 도로로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코스,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그 와일드 홀스가 16마리가 있는 산등성이를 지나자마자 이 프렌치맨 쿨리가 나오는데요. 90번 도로로 가다 보면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규화석이 있는 곳, 규화석이 있는 코스, 그 다음에 와일드 홀스가 있는 곳, 그 다음에 오늘 소개하는 프렌치맨 쿨리, 거길 지나게 되면 이제 지난번에 소개했던 소플레이크, 비눗물처럼 끈적끈적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소플레이크가 있고요. 거길 더 지나가게 되면 드라이 폴스, 마른 폭포, 그 다음에 그랜드 쿨리까지 연결되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 프렌치맨 쿨리를 오늘 소개하게 됐는데요. 여기 가게 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은하수가 장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1박을 할 생각을 하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곳에 살던 아메리칸 인디안들, 그러니까 요새는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하죠. 이제 더 이상 아메리칸 인디안의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대홍수로 인해서 이 협곡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말라 비틀어져 갖고 그야말로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협곡에. 그래서 이제 쿨리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야말로 어떻게 해서 자연이 저렇게 웅장한 협곡을 만들었는지 정말 기기묘묘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프렌치맨 쿨리 도로를 따라서 계속 가게 되면 컬럼비아 강에 연결됩니다. 제가 거기까지 갔다 왔는데요. 불과 15마일만 가게 되면 거대한 물이 흐르는 컬럼비아 강이 있는 반면에 오늘 소개한 프렌치맨 쿨리 가면 물이 정말 한 방울도 없습니다.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갈 때 꼭 가져가야 될 게 있습니다. 거기는 물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먹을 식수를 충분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캠프 사이트가 여러 곳에 있지만 여기는 이제 first come first service입니다. 여기는 주립공원도 아니고 국립공원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착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간이 화장실을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아주 재밌습니다. 한 번만 들으면 안 잊어버렸습니다. 허니바켓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꿀단지죠. 자, 참 미국 사람들 참 재밌습니다. 허니바켓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근데 굉장히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반드시 화장지와
물티슈를 꼭 가져가셔야 좋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 물티슈로 닦고 하시기 바라고요. 충분한 식수, 그 다음에 그 물티슈를 꼭 가져가시고요. 식수는 필수고요. 그 다음에 야영을 하거나 차박을 하실 경우에는 그 밤하늘에 엄청난 별똥별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망원경이나 비나큘러, 그 별을 보는 그 망원경을 꼭 가져가셔서 한번 관찰하시면 정말 환상적인 모습을 밤하늘에 그 별들이 떨어지는 모습과 펼쳐진 그 어마어마한 우주의 장관을 여러분이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미국의 도로 보는 법을 잘 모른다고 해서 다시 한번 제가 소개를 할까 합니다. 미국의 경우, 특히 미국의 서쪽의 경우에는요, 워싱턴주 경우에는 남북을 잇는 도로가 5번 도로가 제일 큰 게 있고요. 5번 I-5라고 합니다. 인터스테이트 5. 그래서 5번 도로가 있고요. 동쪽으로는 2번 도로가 있고 90번 도로가 있는데요. 자, 홀수 1, 3, 5, 7, 9로 끝나는 도로는 무조건 남북입니다. 남북. 그 다음에 2, 4, 6, 8, 0으로 끝나는 도로는 무조건 동서입니다. 동과 서로 이어졌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카나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게 헷갈리는데요. 카나다에 갈 경우에 한국 분들이 가장 반기는 게 뭐냐면 도로 표지판이 킬로미터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금방 여러분이 반갑게 맞이하는데요. 단 카나다의 경우는요, 1번 도로가 동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나다 밴쿠버에서 카나다 로키와 토론토, 오타와로 연결되는 도로가 1번 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나다는 홀수와 짝수가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미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어느 동네든지 시내에 들어갔을 때, 도시에 들어갔을 때, 마을에 들어갔을 때 에비뉴는 약자로 AVE로 씁니다. 세 글자죠. 홀수. 남북을 가로지르는 도로입니다. 남북. 자, 그 다음에 스트리트는 ST로 약자로 쓰죠. 두 글자. 짝수죠. 동과 서로 연결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목적지가 북쪽인 경우에 내가 가고 있는데 5번 도로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2번 도로가나 90번 도로가 나왔다 그러면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GPS를 이용하고 요즘에는 안심하지만 GPS가 작동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산간 지역이나 마을로 들어갔다 다시 나올 때는 이거를 유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출발할 때 반드시 지도를 확인하고 GPS를 확인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또 어느 방향으로 나와야 될지를 학습을 하고 가셔야지만 길을 안 잊어버립니다. 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워싱턴주의 노인이 하이킹을 하다가 지쳐서 잠깐 쉬는 동안 다른 분한테 미안하니까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먼저 간 사람은 오겠지 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지친 나머지 거기 쓰러져서 체온이 떨어지는 바람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길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어디 갈 때는요, 쉴 때 같이 쉬고 출발할 때 같이 출발해야 됩니다. 그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 길로 갔을 때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을 잊어버리는 경우, 동서남북을 확인하지 못하고 GPS가 안 터지는 경우에 확인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나무가 전기톱으로 자른 부분이 있다면 나이테가 넓은 쪽이 남쪽입니다. 좁은 쪽이 북쪽이고요. 두 번째 알아보는 방법은 나무가 있는데 나무 가지가 많이 자란 부분은 남쪽이고 나무 가지가 못 자란 부분은 북쪽입니다. 왜냐하면 북쪽 바람 때문에 북쪽에는 나무 가지가 자라지는 못합니다. 특히 이것은
시애틀의 경우는 마운트 레이니어의 파라다이스를 올라가는 경우에 금방 눈에 띄는데요. 남쪽 방향에 무성한 가지가 보이고 북쪽에 전혀 남은 가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워싱턴은 어디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을 때 에비뉴는 세 글자 남북, 스트리트는 두 글자 동서입니다. 고속도로 마찬가지 홀수는 13579로 끝나는 거는 남북, 24680으로 끝나는 도로는 동서로 이어졌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오늘 소개한 프렌치맨 쿨리는 길 잃어버릴 염려는 없습니다. 시애틀에서 2시간 반 정도 잡으시면 되니까요. 충분하게 가시고요. 갈 때 충분한 식수를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는 오늘은 황무지를 소개했는데요. 꽃으로 만발한 곳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